안녕하세요. 자, 먼저 게임 이펙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 이펙트라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게임 이펙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게임 이펙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대학생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목차는 게임 이펙트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이펙트 파트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이펙트를 하려면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네오이즈, 데브캣, 넥슨 등의 대기업에서 게임 개발 이펙트에 근무를 13년 이상 했었고요. 지금 온라인 강의 8년 차가 돼가고 있네요. 한국 이펙트 출신으로는 최초 언리언 공인 강사고요. 언리얼 공인 강사는 뭐냐면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에서 직접 부여해주는, 너는 언리얼을 가르쳐도 된다라는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자격입니다. 언리얼 공인 인증 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리얼의 대부분 기능을 대체로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 24개국에 지금 수강생이 있는데요. 많진 않지만 블리자드, 라이엇 게임즈, CD 프로젝트 등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들이 글로벌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에픽 게임즈, 그러니까 에픽 게임즈 코리아 채널을 찾아 들어가시면 에픽 라이브를 2편을 진행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언리얼 나야가라로 이펙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입문에서부터 주니어까지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리얼 공식 인증 강사여서 그쪽에서 에픽 라이브를 해달라고 초청을 해서 발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랑 기반을 가지고 제가 지금 림반의 게임 이펙트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동영상이 941개가 아니라 거의 1000개 가깝게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1만 명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 게임 회사 이펙터 중에서는 사실 이 정도 구독자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계속 진행하는 이펙터도 거의 없고요. 제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게임 이펙트란 우리가 이제 시각 효과를 먼저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게임 이펙트는 나중에 생긴 파트고 직업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먼저 시각 효과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허공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듯한 액션을 취하죠. 거기에 CG, 특수 효과가 들어가죠. 시각 효과가 들어가면서 이 스토리의 완성, 그 서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비주얼적으로도 훌륭한 이펙트를 넣어서 눈길을 사로잡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획이 가지고 있는 서사를 완성시킨다라는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VFX라고 많이 불렀어요. 시각 효과를. 특수 효과는 이제 뭐 미니어처나 현장에서 폭발하거나 가면을 쓰거나 그런 걸 이제 특수 효과라고 하는데, VFX라는 단어가 이제 게임으로 넘어와서 게임에서도 액터가 있고 그 액터의 서사를 완성시켜주는, 게임의 그 클래스를 완성시켜주는 시각 효과, 즉 게임 VFX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뭐 비주얼 이펙트 하다가 한국에서는 이펙트라고 단어 정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시작된 VFX, 그리고 게임으로 진행되는 VFX의 큰 차이는 최종 영상 포맷과, 게임 VFX는 실시간 프로그램, 내가 프로그램을 띄워서 거기서 VFX를 터트리는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최종 아웃풋이 영상 포맷이고 게임은 프로그램 포맷이에요. 그 두 가지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제작 조건부터 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펙터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뭐 중국, 그리고 일본, 뭐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은 언어가 달라요. 부르는, 게임 이펙터를 부르는 단어가. 외국에서는 게임 VFX 아티스트라고 불러요. 아티스트. 왜 우리가 뭔가 유튜브에서 뭔가 찾아보려면은 게임 VFX 아티스트라고 검색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우리 안에서 이펙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외국 나가서 우리가 이펙터라고 얘기하면 얘가 무슨 음향 효과를 담당하는지 영상 효과를 담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펙터 하면 아 게임 이펙터구나 좀 알아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터, 게임 이펙터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직업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업 설명이 필요한 포지션입니다.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렇지만 게임 이펙터를 제가 10수년간 해왔고 주변 이펙터들을 보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굉장히 높았고요. 일단 팔방민가 종합 아트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아트도 하고 테크도 하고 그리고 게임 기획도 어느 일부분은 게임 이펙터가 해야 되거든요. 게임 스킬 완성에도. 그래서 종합 아트, 원화의 능력, 모델링 능력, 애니메이션의 능력, 또 엔진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종합 아트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스킬 이펙트, 전투 이펙트가 이제 주요 업무가 되는데 그 업무에서 게임 스킬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유저들이 플레이를 해주고 그 스킬 자체를 너무 좋아해줄 때 사실 그 클래스의 애정도라든지 그 클래스의 정체성, 게임에 나아가서는 게임의 정체성을 완성시키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협력해서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온전히 보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이펙트는 제가 경험을 했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이펙트는 처음에는 뭐 우리가 이제 2D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트부터 찍었을 거 아니에요. 픽셀 하나하나. 8비트, 16비트부터 도트를 찍었을 때 캐릭터와 이펙터의 구분이 없었겠죠. 이때는 도터가 알아서 다 찍었겠죠. 자, 리니지 1이 나왔을 때는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은어로 원래는 정확한 이 단어가 없어요. 2.5D라고 얘기해요. 2.5D는 뭐냐면 이 시퀀스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를 3D 맥스에서 걸고 그 다음에 레이어, 2D 레이어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입체적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은 입체가 맞지 않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나오면서 캐릭터와 이펙트의 분리가 조금씩 시작돼요. 그러다가 카트라이더는 웬만한 분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완전한 3D 게임이 나오면서 이펙트의 분리가 정확해집니다. 그죠? 이 캐릭터와 이펙트가 구분이 안 되지 않잖아요. 이게 뭔지, 이 이펙트를 썼을 때, 내 속도가 빨라지는 이 이펙트를 썼을 때 좌석이 끌리는구나. 라는 것들이 분명해지면서 이펙트의 시선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펙트 이때까지는 이펙트 파트가 없었지만 이펙트라는 작업이 분류된다. 가 3D의 게임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펙트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이제 인지가 시작된 거죠. 2000년 초반 이후에 이제 테라 온라인. 네. 여기 이제 VFX의 거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게임 이펙트 중에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이펙트 파트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고 게임 이펙터 하면 게임 이펙터라는 직업이 인정받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016년 그 이후부터 거의 뭐 르네상스 시대요. MMORPG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펙트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면 이때부터 온라인 게임은 단순히 이제 만나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시네마틱을 보는 듯한 느낌의 퀄리티가 높은 보는 게임의 느낌을 주려고 시네마틱을 굉장히 넣기 시작했거든요. 시네마틱의 컷신의 역할을 굉장히 높이 사면서 이펙트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면서 계속해서 게임 이펙트의
파트 존재가 부각되고 올라가게 됩니다.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게임을 보면요, 사실 이게 이제 콘솔 게임이잖아요. 온라인하고 괴리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 파이널 판타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펙트거든요. 얘네들은 이펙트의 비중을 엄청나게 높게 잡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게임에서 어떤 이펙트를 만들 때 리소스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있어요. 그 스펙을 온라인 게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낮추거든요.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펙트부터 지우는데, 일본 게임에서 이제 그 PD나 AD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펙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텍스처도 엄청 크게 쓰고 리소스에 대한 그 이펙트 리소스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한국 게임보다 훨씬 앞서간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게임들, 뭐 캐주얼 게임들도 있고, 뭐 콘솔 게임, 온라인 게임, 뭐 스팀 게임, 여러 가지 게임들을 다 해보시면서 정말 다양한 아트를 지금은 접하고 있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말 리얼리스틱, 실사와 같은 그래픽을 만들기도 하고, 판타지풍의 아트풍, 그리고 만화 같은 아트풍, 이게 점점 기술의 발전에 인해서 세분화되면서 이펙트도 점점 세분화돼가고 오늘날까지,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게임 유저들이 이제는 이펙트, 게임 스킬 이펙트를 보고 게임을 선택할 정도로 이펙트가 게임 아트에서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회사에서 이펙트는 어떤 포지션이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25년 상반기의 이제 매출 순위인데요. 지금 순위가 매년 바뀌어요. 지금은 크래프톤이 1위죠. 네. 그 다음에 넥슨. 여기 가로치고 여기 보시면 네오폴이라고 적혀있죠. 네오폴이 대부분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NC소프트 밑에 내려갔고, 스마일게이트, 시프트업. 시프트업도 다크호스죠. 여러 가지 본인이 해봤던 게임들의 회사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 상장했던, 비상장했던, 게임 회사에서, 나 여기 다닌다고 하면 알만한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있고, 대부분 1조가 넘어갑니다. 1조가 넘어가요. 1조가 넘어가는 것들은 한국 순수 매출만 있는 게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전 세계에서 매출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마크들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게임 회사에서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게임 메이커 스튜디오, 게임 브리오, 고도 엔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언리얼도 있고, 유니티도 있고, 크라이 엔진도 있고, 되게 많지만,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딱 두 가지 엔진을 크게 많이 씁니다.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을 게임 엔진으로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 공통이고요. 그래서 유니티와 언리얼을 그 단순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볼까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A급 퀄리티의 모바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유니티였는데요. 지금은 아마 유니티 그 캐주얼 게임에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비중이 아마 캐주얼, 스타일라이즈, 그리고 뭐 반실사 이렇게 크게 나누면요, 7대 3 정도 됐었어요. 전체 회사의 그 TO 구성을 보면은. 지금은 6대. 내년에는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올라오는데, 문제는 유니티에서 언리얼로 갈아타서 스타일라이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들요. 그 모바일 게임의 평균 단위가 아무래도 PC 콘솔보다는 인원이라든지 회사 규모가, 프로젝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유니티의 장점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게임 이펙트를 배우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게임 개발을 위해서 리소스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유니티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언리얼은 진입 장벽이 좀 달라요. 할 수 있는 그 자유도와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트리플 A급 퀄리티를 낼 수도 있고, 아까 뭐 만화 같은 퀄리티도 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퀄리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펙터로서 만약에 내가 처음 입문을 한다면 언리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기술 경쟁력이 높겠죠. 그래서 게임 사용, 우리가 내가 이펙터가 됐어. 그럼 게임 회사에 가면 주는 툴들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뭐 유니티 회사면 유니티나 언리얼 회사면 언리얼 엔진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깔려 있겠죠. 그 다음에 3D 맥스, 포토샵 이 두 가지는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언리얼에서 특히 언리얼에서는 배경 모델러나 이제 디자이너들이 서페스 디자이너나 서페스 페인터를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언리얼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서페스 디자이너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 두 가지는 이제 기본이고, 언리얼에서는 사실 요것만 있어도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사용 툴은 이렇게 되고요. 게임 직군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면 게임 프로젝트 안에 이제 뭐 더 큰 단위는 이렇게 인사팀도 있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QA팀도 있을 테고, 운영팀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큰 단위를 걷어내고 게임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왔을 때, 자, 게임 프로젝트 디렉터가 있고요. PD가 있고, 그 밑에 단위로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최소로 알려드렸을 때, 기획팀, 아트팀, 프로그램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펙트는 아트팀에 속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넥슨의 커스텀 데이. 매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니고, 커스텀 데이에 이렇게 커스텀해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보이죠? 요런 거 보면은 분위기가 참, 게임 회사에 다니고 싶다라는, 이미지들이 사실 넥슨에서 저도 다니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제 아트팀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제 원화팀, 캐릭터, 배경 원화, 캐릭터 모델링, 배경 모델링,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있고요. 이펙트 있고, UI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최소로 있고, 팀 규모가 크면 TA도 있고,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문제가 되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도와주시는 분을, 그리고 사운드 디자이너가 있을 수도 있고,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시네마틱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다섯 개가 아니라, 7개 팀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펙터 파트가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펙트 파트가 이제 해야 될 미션이 있거든요. 이펙트 파트가 해내야 할 미션. 시각 효과에서 어떤 거를,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지, 를 할 때는 처음에 영화와 같은 예술성, 그러니까 정말, 게임에는, 그러니까 특히 온라인 게임처럼 플랫폼이 제한된, 게임, 특히 만약에 모바일이라고 하면 발열 때문에 리소스 스펙을 많이 못 쓰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아트 퀄리티를 올려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플랫폼에 따라서 영화 같은, 내가 리소스는 얼마나 못 쓰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 같은 VFX 예술성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스피드가 빨라지고 있어. 내가 파워가 올라가고 있어. 에너지가 달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펙트 정보로서, 게임 기획 정보로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게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는 뭐냐, 게임 플레이에 방해되지 않는 예술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게임 정보가 첫 번째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이펙트를 내가 게임 회사 프로젝트 안에서 하게 된다면 이런 미션의 생각을 좀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이펙트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게임 이펙트는 아무래도 보통의 순서상 원화 다음, 모델링 다음,
이제 원화를 그려야 이제 기획에서 처음에 기획에서 나오겠죠. 기획에서 주면 원화를 그리고 밑그림 그린 걸 모델링 만들어서 움직인 다음에 거기다가 필요한 이펙트들을 붙이다 보니 아트 구성에서 맨 끝부분 스케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치고 나갈 때 저 이펙트 파트는 나중에 좀 남아서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의 구조가 아닌데도 있어요. 이 순서대로 보통은 일을 주기 때문에 이펙트들이 끝에서 좀 바빠진다. 그리고 전투 스킬 최종 확인. 이건 뭐냐면요. 이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게임에서 플레이를 해봐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잘 돌아가는지. 그죠? 게임 이펙트의 리소스는 뭐예요? 엔진 리소스예요. 자, 애니메이션 모델링 원하는 다 뭐예요? 자, 이거는 뭐 포토샵으로 그리고 얘는 3D 맥스. 그죠? 애니메이션도 3D 맥스로 잡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셋 자체가 다르잖아요. 엔진에다 넣어줘도. 근데 얘는 에셋 자체가 이펙트는 텍스처 리소스 그런 것들 빼고는 나머지 다 대부분 엔진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와 밀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를 해보면서 내가 그 캐릭터를 플레이하면서 애니메이션과 이펙트의 합이 맞는지, 그리고 전투 스킬을 쐈는데 분명히 발사체를 쐈는데 안 맞아. 발사체를 쐈는데 이쯤에서 폭파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 이런 것들을 이펙터가 다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스킬의 진짜 첫 번째 Q&A를 운영팀이 원래 하는데 첫 번째 Q&A를 확인하는 게 게임 이펙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게임 이펙터가 이 플레이를 하면서 뭐 액션의 속도, 그리고 이펙트가 나가는 속도, 범위, 타이밍, 뭐 다중이든지 다단이든지 단일이든지 범위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기획자들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이 스킬을 유저한테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다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스킬의 최종 확인의 첫 번째 1타, 1바라고 하죠. 1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 붙어있는 것들을 만들고 게임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엔진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작업의 능률이 올라가겠죠. 그것을 이제 테크니컬이라고 하는데, 이제 엔진에 관련된 기능들을 잘 만들고 수행하고 이펙트에 알맞게 기능 추가하거나 넣어주는 것들을 이제 테크니컬, 아트에서 이제 테크니컬하고는 프로그램 테크니컬하고 좀 다르지만 그런 걸 테크니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진 이해도가 높고 테크니컬을 어느 정도 스킬을 가지고 있을수록 게임 이펙트는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게임 이펙트가 이제 하는 일들을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스킬 이펙트. 그러니까 캐릭터의 전투 스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게 한 7, 80%예요. 그리고 배경을 꾸며주는 배경 이펙트. 그 다음에 UI 이펙트. UI 이펙트는 정보성이 담긴 그런 효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이펙트는 배경의 예술성, 아트를 올려주는 거예요. 아트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트를 올리면서 정보가 되겠죠. 이거는 던전 게이트니까 막혀 있구나 라는 정보를 주면서 이런 배경의 기믹이라든지, 그러니까 기획과 플레이에 작동하는 시스템을 이제 기믹이라고 하는데, 기믹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경의 원경이라든지 풍경의 아름다운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경 이펙트에서 이제 넣어주고, 대부분 우리가 하고 멋진 작업은 클래스 스킬이죠. 캐릭터 클래스의 전투 스킬, 전투를 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마법사들이 무한하지 않게 클래스를 더 클래스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마법사인데 이게 흑염룡을 2마리 뿜어내면서 나는 흑마법사라는 클래스를 더 부각시켜주고, 나는 팔라딘인데 이런 힐 버프의 장판 스킬을 부각하면서 더 신성한 느낌의 클래스를 부여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스킬 이펙트가 매우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투 공방을 이제 하잖아요. 전투 공방 우리 확인 누가 한다고 그랬죠?
이펙터가 처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이펙트나 아니면 배경에서 보스가 싸우는 것들을 뭐 시네마틱 연출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거를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게 이펙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게임 이펙트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 가져갈 때 어떤 걸 가져가야 돼요? 전투 공방.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전투 공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가 되는 상호작용이 되는 내용을 기승전결이 되는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이펙터의 능력이죠. 이펙터는 단순히 이펙트만 만들어 놓고 화면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UI 이펙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UI 디자이너들이 UI 이펙트를 할 의무나 책임은 없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UI 이펙터 디자이너들이 이펙트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펙터 좀 손길이 도움이 되면은 이펙터들이 와서 뭐 재질이라든지 이펙트를 도와주죠. 그래서 정해진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UI 디자이너가 이펙트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게임 이펙터가 UI 이펙트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지만 서로 협조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UI가 사실 이펙터보다 더 귀한, 보기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내가 이 장판에 갇혀가지고 내가 지금 이동 불가능의 상태라를 이거를 이제 머리 위에 이제 X표로 띄웠죠. 그 X표가 언제까지 갈 건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이펙터들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확실히 나한테 유저한테 내가 지금 내 캐릭터가 어떻게 상태 이상이 걸렸구나라는 UI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UI 이펙트들의 작업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나중에 뭐 시네마틱도 있고요. 이제 팀이 크면은 자 근무 환경은 다 똑같은데요. 비슷비슷해요. 근무 환경은 잠시 네. 지금 뭐 이제 평균적인 거고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주 40시간에 일 8시간 정도 점심시간 1시간 빼서 계속 주 5일 정도 근무를 하고요. 상하 구조가 대부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파트장, 팀장, 장의 직함은 있지만 그 안에서 누구누구님 뭐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좀 자율성이 높은 상하 구조가 없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그래도 좀 다른 일반 사무직보다는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펙트를 실무를 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배우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한 번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진짜 성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능성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프로젝트로 갈 이직의 자율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게임 회사 공통 뭐죠? 큰 허들이 있죠.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클로즈 베타를 하면은 뭐 서버 접속 막 터지면 안 되고 막 뭐 오류 생기면 안 되고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크런치 야근들을 허들마다 좀 하고 근속 연수가 이직이 자율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회사의 근속 연수가 짧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엔진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엔진은 계속 발전하니까 마치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것처럼 엔진도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알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게임 이펙트 다른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게임 이펙트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네. 직업 인식이 좀 주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 이제 엔진에서 이렇게 내가 이펙터가 아까 얘기했던 근무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게임 이펙트를 넣어서 뭐 모바일이면 모바일, 스팀이면 스팀, PC면 PC에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펙터에 이제 노고가 이런 데에 있는 거죠. 요건 PC에서 잘 돌아가는데 모바일 플랫폼, 멀티 플랫폼 하시는 경우 모바일에서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당연히 이렇게 안 나오죠. 들어가는 그 쉐이더 그 버전하고 렌더링이 다르기 때문에
기기의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PC에서 하는 것처럼 모바일에서도 퀄리티를 구현해내야 된다. 머리를 써서. 그래서 플랫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뭐 PC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뭐 콘솔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 사양을 굉장히 낮게 쓴단 말이에요. 막 갤럭시 S3, 막 갤럭시 S4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펙터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아트 퀄리티를 올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소스 자산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플랫폼에 따라서 이펙트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PC로 하느냐, 스팀을 하느냐, 뭐 위를 하느냐, 뭐 모바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별로도 다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게임 이펙트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냐. 일단은 레이아웃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레이아웃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스킬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레이아웃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델링, 3D 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애니메이팅. 살아 움직이는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본 능력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펙트를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럼 나는 어떤 툴을 먼저 배워야 되는지, 어떤 툴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크게 3D 모델링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그 이미지를 텍스처라고 하거든요. 그 텍스처를 포토샵이나 뭐 애프터 이펙터나 뭐 후딘이나 서페이스 디자이너나 뭐 여러 가지 툴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을 해야겠죠. 이런 모델링.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게임 엔진에서 색감도 넣고 주변에 파편도 튀고 먼지도 튀고 그리고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게끔 뭐 그림자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그 실제와 같은 현상들을 퀄리티를 여기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펙터들이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처음에는 리소스 제작이죠. 리소스 제작, 텍스처 제작, 그 다음에 메쉬 제작, 그거를 나야가라나 캐스케이드, 뭐 이제 파티클 툴에서 넣어서 라이팅도 넣고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 흐름대로 진행이 돼요. 사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각 그 필요한 능력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텍스처를 그리는 거 그리고 모델링을 하는 거 가져와서 애니메이션 타이밍은 이렇게 그래프 타이밍 이제 시간의 흐름 그래프가 있으면 시간 이게 값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 따라 텐션을 주는 이 애니메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펙터들은 이 그래프만 보고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애니메이팅에서 그래프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뭐가 중요하냐? 더 그 위에 기본적인 거 얘기했는데 그 위에는 쉐이더라는 게 있어요. 쉐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티, 언리얼 뭐 둘 다 이제 3D 프로그램. 그러니까 게임 그래픽에서 이제 라이팅을 받았을 때, 그죠? 컴퓨터 그래픽에서 라이팅을 받았을 때 물체가 그 라이팅을 받아서 표현하는 것들, 계산하는 것들을 쉐이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쉐이더는 이제 재질도 관련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추가 라이팅도 관련이 있지만 이 쉐이더의 기본 기조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재질 쉐이더를 잘 꾸민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거의 이제 테크니컬 쪽으로는 높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처음 신입들,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제 터득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펙트 필요 능력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림바지 생각했을 때 처음 갖춰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펙트에서 어떤 것들을 좀 의식하고 필요한 능력이 선택을 해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가 되겠네요. 이 네 가지는 알아야 이펙트 자체를 만들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펙트 만들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네 가지.
그래서 이펙트를 직접 제작하는 능력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들이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 요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요것들이. 그 다음에 이거는 실무 가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텍스처를 제가 이제 그리는 방법은 저는 알려드리거든요. 이펙터들이 10명 있으면 10명 다 조금씩은 제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펙터들끼리도. 그런데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는 텍스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텍스처를 AI로 뽑을 수도 있고, 서프트 디자이너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툴로 만들 수도 있고, 노드 구성으로 뽑을 수도 있고, 텍스처 없이 그냥 언리얼 로드로 프로시저 꾸며서 할 수도 있고, 막 다양해요.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텍스처를 타블렛으로 그릴 줄 아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언리얼 엔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텍스처를 그려서 다른 텍스처를 이렇게 변형시키거나 구기는 걸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변형시킬 건지 픽셀 단위로 나중에는 계획을 하면 할수록 퀄리티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텍스처를 그릴 줄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볼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텍스처 그리기를 하면은 일단은 제일 좋다. 기본부터. 근데 나는 텍스처 그리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능력도 없고 포토샵도 잘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툴. 그러니까 특히 아트풍에 좀 갈리는데요. 자, 카툰이나 스타일라이즈드 같이 만화 형태의 표현이나 아웃라인 디자인이 딱 두드러지는 것들은 드로잉이 아무래도 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만 반실사나 실사, 극실사로 갈수록 우리는 시뮬레이션, 뭐 후딘이나 뭐 퓨미나 뭐 언리얼 엔진에서 플루이드 같은 시뮬레이션으로 얻어서 그냥 쓸 수 있는 것,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펙트가 게임 회사에서 하는 일들, 뭐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게임 이펙트 정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게임 이펙트를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이제 게임 이펙트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디스코드가 있습니다. 디스코드. 이펙트 디스코드가 있어요. 림반의 게임 이펙트 디스코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을 남겨놓을 테니까 찾아서 들어오셔서 좀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콘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모임, 오픈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강좌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고 뭐 제 유튜브에 대한 소식들, 오늘 라이브도 여기서 제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각가지 정보들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에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네요. 스터디방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정보를 얻어가면 좋겠죠. 같이 게임도 하고. 자, 그리고 림반의 게임 이펙트, 림반 아카데미가 있어요. 림반 아카데미는 제가 이제 최근에 오픈한 게임 강좌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무료 강좌도 볼 수 있고요. 구매 시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해서 현금처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단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원을 구매해서 1년 동안 다시 볼 수도 있고, 최대가 1년이고요. 그리고 다양해요. 패키지로 살 수도 있고 묶인 형태, 이렇게 묶인 형태로 살 수도 있고 하나씩 살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천천히 보겠다 그러면 단가를 하나씩 뭐 2달 후에 하나 보든지 2달 후에 하나 보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기수제로 나는 빡세게 하고 싶다 그럼 묶인 패키지 상품이나 기수제로 진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이제 추가적으로 지워지고요. 정기 구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뭐 취업반 발실사, 취업반 스라드, 뭐 포펄 케어, 뭐 실무반 이렇게 각각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이거를 접할 수 있도록 30일 구독으로 한 50% 정도 저렴하거든요. 단가에 비해서. 이런 상품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그 이펙트를 접할 기회를 위해서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림반의 게임 이펙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모르시는 분들에 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면 제가
200개가 넘게 무료 강의를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찍먹을 해볼 수 있게 혼자서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나? 정보를 게임 이펙트 정보가 생각보다 확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확 열고 게임 커뮤니티를 좀 활발히 하고자 게임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보면은 되게 여러 재생 목록이 있는데 언리얼 4 옛날 강의부터 계속 언리얼 5 뭐 초급까지 오픈을 230 몇 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더 필요하면 더 구매하면 되고요. 최근 강의, 언제 최신 강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픽 라이브 림반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에픽 게임 그즈 코리아, 언리얼 엔진 코리아가 에픽 라이브 채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보시고 따라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진짜 이 에픽 라이브 준비하면 20-30분 안에 여러분들이 다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천천히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좀 거치고 게임 이펙트에 관련된 것들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정도 되는구나. 난이도는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했더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딱 내가 캐치를 하고 내가 강좌를 듣던 뭐 학원을 다니던 뭐 강의를 듣던 그러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 내일부터 당장 이펙트 뭘 해야겠어 해가지고 등록부터 해야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계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게임 이펙트가 제가 이제 설명한 대로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단이 좀 될 만한 요소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에픽 라이브나 제가 이제 무료로 올린 영상들, 제가 지금 오늘처럼 하고 있는 유튜브 라이브 영상들을 좀 보시고 오면은 그래 게임 이펙트 나 할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좀 잡히거든요. 그러고 강의나 강좌 학원을 등록해야 내가 그래도 좀 해볼 수 있겠다. 그게 돼요.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갑니다. 어려워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가 알려드린 걸 좀 종합을 해보면 게임 이펙트가 배우기 쉬울까요?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쉽진 않죠. 왜냐면 각 가지의 감각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감각을 하이엔드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펙터에 필요한 정도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을 수도 없어요. 아트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드로잉을 못해. 나는 뭐 게임 엔진 한 번도 안 만져봤어. 게임도 잘 안 해봤어.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필라테스 하시다가 게임 이펙트 배운다고 오시고 어리지 선생님 오시고 막 이래요. 현대자동차 계약직 일하다가 오시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공부 이런 거 한 가지에만 사실 제대로 하려면 반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리소스에 대한 아트 감각도 키워야 되고 엔진에 대한 테크니컬도 키워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되냐. 그냥 무작정 와서 저 몇 년 걸려 이렇게 물으면 얘기해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서 알려드린 거예요. 내가 계단식으로 내가 연습해보고 알아보고 어느 정도 걸릴지 뭐라도 만들어 오면 답이 좀 나오거든요. 자, 이런 거 다 배우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걸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제 채널이나 정보를 얻어서 한번 해보고 감을 잡아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확실한 거는 이펙트의 비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펙트 비전. 이게 이펙트는 외주가 대체 불가해요. 왜냐면 엔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엔진에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라는 거는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유니티나 언리얼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서 취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엔진을 그대로 쓰지 않고 다 뜯어 고쳐요. 커스텀하게. 그렇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마다 엔진 사용에 대한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펙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로 100%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팩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펙터는 또 아트에서 한 10명의 배분이 있으면 한 1명, 2명 정도의 배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우트 제의가 잘 들어오는 편이고 게임 아트에서 AI로 대체 위험률이 아직까지는 최하죠. 왜냐하면 다 섞어야 되거든요.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섞어야 되고 엔진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계에서 연봉과 직업 만족도가 아트 안에서는 되게 상위에 있고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펙트는 배운다고 무조건 취업 되나요? 오셔가지고 저 취업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카톡으로 저 취업 되나요? 이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취업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죠. 미리 얘기 드렸던 것들을 한번 수행을 해보고 찍먹을 한번 해보고 언리얼 엔진으로 뭔가라도 좀 만들어보고 무료 강의도 좀 보고 이러고 왔으면 와 내가 좀 이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질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다짜고짜 나 좀 책임져줘, 나 좀 취업시켜줘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일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준비가 안 됐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데도 그런 거 안 보고 그런 질문부터 한다는 거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 관련 경험이 있다, 아트 감각도 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얘기해 주죠. 근데 백지 상태다. 그러면 1년 이상. 자, 보통이 1년이에요. 취업하는데. 네, 취업. 빠르면 뭐 5개월, 6개월도 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봐야 돼. 백지 상태면 2년 봐야 돼. 이 프로그램들을 다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 프로그램들을 다 배워서 자기가 그것도 감각, 아트 감각도 그냥 내가 수채화를 배운다고 해서 막 칠하는 게 아니라 터치감이라든지 아트의 상승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툴을 배우는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배워요. 근데 그게 이펙트를 퀄리티 있게 내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피드백을, 교육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펙트는 알다시피 공교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교육이고, 뭐 학교에서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게임 학과가 있고 게임 학교에서 이펙트를 가르친다고 해도 졸업 후 취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청강대가 좀 있긴 하지만 학원 수료도 마찬가지죠. 나 대학 졸업했는데 나 이펙트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펙트 학원 다녀도 취업이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공교육의 부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실무랑 다른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저기,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강의 선택할 때 보셔야 될 게, 이 사람이 실무에서 얼마큼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얼마큼 실무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얼마큼 피드백을 잘 해주는지, 요 세 가지를 좀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게임에서 알다시피, 자, 우리 중국 미호 다들 아시죠?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이럴 줄은 몰랐죠. 지금은 중국이 훨씬 추월이 돼서 우리의 레퍼런스 대상이에요. 아트 대상. 너무 잘해요. 너무 잘 만들고. 그러니까 게임 자체도, 이펙트도, 아트든 기획이든 프로그램이 뭐가 됐든 다 정부의 이제 기조가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이 한국도 많이 도움을 받아서 중국을 많이 따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취업 일자리가 늘고 게임 이펙터 자리도 늘죠. 2000년대 이후에 이제 2020년대부터 불황이 시작됐어요. 계속. 그 게임 제재하는 악법들이 되게 많았고, 지금도 있는 게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대기업들만 좀 생겨나고, 그 중에 이제 돈 버는 펍지 같은,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은 더 상장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게임 회사 현황이 예전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그 퀄리티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취업하고 중간 친구들도 잘 취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대기업들만 살아남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펙트에 대한 퀄리티도 점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다들 너무 잘해요. 보면은
게임 이펙트 하시는 분들이 세대가 겉될수록 이제 받아들이는 지식이나 뇌가 깨어 있기도 하지만, 아트는 진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경력 10년 차 있죠? 뭐, NC나 뭐, 넥슨의 그런 분들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게임 이펙트에 대한 개요를 진행했고요. 게임 이펙트가 무엇인지, 게임 회사에서 게임 이펙트 파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펙트 정보는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배우기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